자, 2025년 4월 14일 특징주로 본 실적 관심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개의 종목이 나왔고요. 이 종목들 실적을 통해서 주가의 위치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부즈 앨런 해밀턴입니다. 어제 특징 이슈가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하향 조정했죠. 목표 주가도 역시 150달러에서 109달러로 하향을 했습니다. 부즈가 AI와 사이버 부문으로 전문성으로 감축이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됐지만 최근 도지계약 감축 관련 자료를 보면 동사가 경쟁사보다 더 많은 축소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컨설팅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구조조정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 부즈는 또한 방산 섹터 내에서 가장 까다로운 실적 기준과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담을 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적은요. 2025년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현재 기준까지만 확인해 봤을 때 매출액이 사상 최대죠.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2024년 대비해서 한 50% 증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EPS도 거의 40%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4분기 실적 대비해서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2분기 역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년 동기가 16억 4천만 달러, 1억 6천4백만 달러였는데 1억 9천9백만 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그러다 보니 실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역시 뭐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 쭉 BH 주가가 충분히 좀 밀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악재가 존재를 했기 때문에 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어 1차적으로는 지지가 나오는 곳이 100달러 초반 정도 될 겁니다. 101달러 정도까지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실적이 변동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90달러에서 87달러, 88달러까지는 매수 충분히 타이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118달러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박스권 매매가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 온라인 베팅과 게임 사업을 하는 플래터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높은 수익성과 현금 창출력이 있고 글로벌 시장 통합 역량을 보유한 것이 투자 포인트로 평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보게 되면 2022년에 적자였죠. 2023년 역시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흑자 전환되고요. 2025년에 거의 2200% 정도 상승을 한다는 거죠. 20배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24년에 0.24달러의 EPS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2025년 예상치가 8.77달러입니다. 3,500%, 35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다만 1분기가 지금 거의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EPS는 4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는 살짝 좋지는 않은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가만 바닥에 있다라고 하면 뭐 이 종목들은 차트 괜찮아 보일 수 있겠죠. FLUT 상장된 걸로는 체크가 많이 안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1분기 실적까지 좋아지잖아요. 1분기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일단은 250달러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이 조금 조정받았을 때 그때 매수 타이밍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의 매수 타이밍을 보게 되면 저는 210달러 부근에서 매수가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장으로 보게 되면 2023년 1월 달에 12월 달에 상장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차트가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200달러 부근에서 매수를 해서 300달러 부근에서 차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글로벌 화학기업 듀폰. 지난주만 하더라도 악재가 좀 있었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악재냐면요. 중국 쪽에서 듀폰을 조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미중 무역 분쟁에 타깃이 된 게 몇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보잉이죠. 보잉. 그 외에 애플이나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 특히 애플이죠. 그 외에는 듀폰이 있었는데요. 키뱅크는 글로벌 화학기업 듀폰에 대해서 최근에 낙폭이 과대하다. 듀폰이 경기 사이클 전반에 걸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는 고품질 기업이라고 평가를 했고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를 81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을 반영해서 실적 추정치를 조정했고 경기 침체 시나리오에 대한 하방 분석을 재점검했다며 최근 주가 급락과 행정부의 완화적인 조치 등을 고려하면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2025년 실적을 보시게 되면 지금 2022년 이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작년에 비해서도 거의 2배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EPS 역시 2.5배 정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분기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1분기에 턴어라운드 되고 2분기에도 실적이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2012년 저점 부근까지 왔다가 급락 나오게 되면서 지금은 62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시고 매매에 임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62달러 돌파를 하게 되면 보수적으로 85달러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이 좋다 보니까 62달러 돌파를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2분기 실적과 연간 실적도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85달러 부근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트윌리오.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경제 관세 위험에서 어느 정도는 좀 벗어난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윌리오를 언급을 했는데 보시게 되면 매출 사상 최대 실적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순이익 보게 되면 적자를 기록을 하다가 2025년부터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2026년의 실적도 거의 2배 정도, 2.7배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EPS도 2025년부터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 순이익은 적자 예상이 되고 있는데 EPS는 흑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분기부터 턴 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윌리오 확인해 보시게 되면 사상 최대의 실적이죠. 주가가 그동안 많이 좀 올라갔다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2년, 2023년의 실적이 적자였다가 2024년부터 턴 어라운드 가능성이 좀 있었고요. 2025년의 실적이 예상치대로 간다라고 하면 이전 저항을 돌파를 해서 제가 생각하는 건 180달러 부근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윌리오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1분기 실적이 당기순이익과 EPS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흑자와 적자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75달러 부근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안 떨어지고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전의 고점이었던 95달러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매수에 임해야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램리서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4월 23일 날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오펜하이머는 램리서치의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는데 반도체 장비 섹터에서는 여전히 유리한 종목이라고 분석을 했고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유지,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전반의 둔화를 반영하게 되면서 램리서치의 매출 전망치와 EPS를 각각 0.3%씩 하향 조정을 했는데 2026년에도 역시 매출 전망치를 5% 하향 조정을 했고요. EPS 전망치 7%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6년 매출 전망치는 컨센서스를 7% 하회하는 마이너스 3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웨이퍼 팹 장비 시장 전반이 향후 2년간 10% 역성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에 비해서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정될 가능성도 항상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면서 실적이 반영이 되게 되면 하락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2025년의 실적은 어떻게 됐든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1분기까지는 흐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1분기까지 주가 상승을 염두를 해두시고 매매에 임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램 CX 잠시만요. 티커가 맞을 텐데 L이네요. LRCX입니다. LRCX 1분기 실적을 반영을 하게 되면 일단은 70달러 부근이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돌파를 하게 되면 보수적으로 저는 뭐 80 보수적으로 볼게요. 보수적으로 86달러 부근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58달러 수준까지는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70에서 72달러는 저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이 만약에 긍정적으로 나오고 2분기 실적이 안 좋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움직이게 되면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고 긍정적이라고 했을 때 80달러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상치보다 좀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57달러 부근이 새로운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도비가 어제 뭐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6월 12일 날 실적 발표를 해요. 한참 남았습니다. 2025년 2분기 실적이죠. 2월 달이 1분기 실적을 5월 달이 그쵸? 2월 달이 1분기고요. 2분기 실적이 5월 달에 해갖고 6월 달 정도에 발표를 하는 거니까 어도비의 잠재적 고객들에게 어도비 솔루션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라는 것이 점유율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 유지를 했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를 530달러에서 48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전문가 및 프로슈머 사용자층을 중심으로 컨텐츠 생성 도구를 보급하면서 잠재적 고객에게 확고한 인지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컨텐츠 생성 도구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지만 어도비가 가지고 있는 높은 인지도는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종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축소가 낮아지고 있어 어도비 또한 밸류에이션 하방 압력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2분기 실적이 1분기 실적보다 좋지는 않기 때문에 하향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종목은 하반기부터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지금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고 2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제가 생각하는 건 325달러까지는 조정 가능성 더 열어두고 매매에 임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적대로 주가가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580달러? 580달러까지는 상승 여력 있게 열어놓고 매매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6년의 실적도 긍정적으로 보이거든요. 뭐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이거 대비해서 실적이 좀 준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주가는 더 상승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6개의 종목이 나왔고요. 잠깐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부츠 앨런 해밀턴 홀딩스는 2025년 최대 실적이 나오고 1, 2분기 실적이 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플러터 엔터테인먼트는 2025년 실적이 엄청 좋아져요. 엄청 좋아지고 듀포는 이번에 작년 대비해서 2배 좋아지고 사상 최대 실적. 그리고 트윌리오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되면서 최대가 실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램리서치 역시 동일합니다. 1분기, 2분기 체크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 계속 제가 정리는 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실적이 변경이 되면 그에 대한 내용도 계속 수정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미국 실적주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